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 기업들의 다양한 움직임들, 특히 사업 재편이나 자금 조달, 또 규제 변화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 브리핑입니다. 네. 소니의 금융분리 소식부터 현대모비스의 반도체, 또 일동제약의 새로운 비만 치료제 소식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서 단순히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각 이슈가 기업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성장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치 평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좀 경영자의 시각에서 깊이 파악해 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특히 요즘같이 변화가 빠를 때는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죠? 그럼 가장 흥미로운 부분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소니 소식인데요. 금융자회사를 분리 상장하고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종합상사를 지향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갑자기 왜 금융을 떼어낼까요? 핵심은 역시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본 효율성 제고라고 봐야 합니다. 자본 효율성. 네, 금융업이 주는 안정성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소니가 원래 강점을 가진 컨텐츠나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IP 중심의 사업 구조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죠. 그렇군요. IP?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는 판단인 것 같고요. 또 투자의 투명성을 높여서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는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투자 투명성. 네. 이건 앞으로 IP 제휴나 협업을 모색하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우리랑 같이 할 파트너들 여기 보세요.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우리의 핵심은 이쪽이다 하고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인데요. 좀 다른 행보죠. 자체 개발한 반도체 16종을 연 2천만 개나 양산하고 삼성전자, DB하이텍 같은 국내 23개사와 협력 포럼까지 출범시켰다고 해요. K-오토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움직임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국내 공급망 구축은 좋아 보이는데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게 통할까요? 워낙 거대 기업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표준화하고 규모의 경제입니다. 표준화와 규모의 경제. 네. 차량용 반도체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좀 줄이고 대신 물량을 확 늘려서 단가 경쟁력도 확보하고 또 신뢰성도 높이겠다. 이게 핵심 전략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모비스가 설계를 맡고 국내 파운드리가 생산을 하고 현대차, 기아가 또 확실한 수요처가 되어주는 이 역할 분담. 이게 상당히 현실적인 국산화 로드맵으로 보입니다. 수요처가 확실하니까요. 그렇죠. 특히 그 차량 안전인증, ASIL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과하고 또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게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겁니다. 이건 아무나 못하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진입장벽이 되겠네요. 네. 하지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어떤 원가 경쟁, 이건 분명히 큰 도전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국내에서 자리를 잡는 게 우선이겠네요. 자, 다음은 바이오 분야로 가볼까요? 일동제약 소식인데 먹는 비만 치료제. 이게 임상 일상 초기 데이터에서 4주 만에 평균 9에서 10% 정도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고 해서 좀 화제가 됐어요. 네, 맞아요. 주사제보다 훨씬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쵸. 이 복용 편의성, 그러니까 수릉도라고 하는데 이게 개선된다는 건 정말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요? 네, 매일 번거롭게 주사를 맞는 것보다 그냥 알약 하나 먹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당연히 시장에서 환영받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좀 강조해야 할 점은 이게 아직 임상 일상, 그것도 초기 데이터라는 겁니다. 아직 초기 단계군요. 네, 앞으로 2상, 3상이라는 굉장히 길고 또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어요. 여기서 실제 효과랑 안전성을 확실히 검증해야 하는 큰 허들이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초기 데이터가 주는 기대감, 그리고 또 막대한 후속 임상 비용, 즉 자금 조달 부담, 이 사이에서 가치 평가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전략적 제휴가 중요해지는 시점이겠죠. 기대는 큰데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자, 국내 정책 변화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9월 30일부터 최대 370만 명 규모의 신용사면이 시행되고요. 또 수도권 비행 안전구역 규제 완화, 그리고 서울에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어요. 네, 여러 정책이 나왔죠.
이게 실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좀 피부에 와닿을까요? 일단 신용사면 같은 경우는요,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서 신용카드 발급이나 소액 대출이 다시 가능해지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다만 이게 뭐 경제 전반의 소비 여력이나 대출 수요를 아주 크게 개선하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고요. 카드사나 핀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마케팅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아, 새로운 고객 확보 기회. 그렇죠. 그리고 도시 규제 완화, 특히 이제 고도 제한 완화 같은 경우는 건설이나 부동산 시장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네. 하지만 요즘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문제죠. 네. 그리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시장도 아직 좀 경색되어 있고요. 이런 현실적인 제약들을 넘어서야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좀 있는 거죠. 정책 효과를 보려면 여러 조건이 좀 맞아떨어져야겠네요.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기업들의 유상증자가 급증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작년 3분기에 거의 2배 규모라는데 보통 유상증자는 주가에 좀 안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보통 악재로 인식되죠. 근데 유상증자 자체보다는 왜 하느냐, 그 목적이 훨씬 중요합니다. 목적이요. 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뭐 급전을 당기는 경우다. 이러면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빚을 갚아서 재무 구조를 좀 탄탄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미래 성장을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M&A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라면 이건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군요. 그럼요. 핵심은 결국 조달한 자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투자 자본 이익률, ROIC라고 하죠. 이걸 높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빌린 돈으로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면 그건 주주에게도 좋은 일이니까요. 그렇군요.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잘 따져봐야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요. 기업들이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소니, 또 협력을 통해서 덩치를 키우고 현대모비스, 혁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열려고 일동제약,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동시에 또 정책 변화 같은 외부 환경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결국 어디에 집중하고 어떻게 확장하며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계속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인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사례들이 지금 당신이 속한 분야나 혹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산업에는 어떤 시사점을 줄지, 또 어떤 새로운 기회나 혹시 예상치 못한 도전 과제를 안겨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연장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는 거죠.